손 뵙고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자, 오늘은요 동물 진료 기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동물진료부 공개 의료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도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 동물진료부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서 수의사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 전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진료부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폐보험 청구할 때는 아니면은 병원을 옮길 때 그렇죠. 진료 기록 좀 주십시오 이러면은 다 동물병원에서 그냥 주시거든요. 맞습니다. 대부분 동물병원이 요청을 하면 발급을 해줘요. 그런데 어쨌든 법적인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요청했을 때 수의사가 거부를 해도 불법이 아닌 상황입니다. 저희가 왜 동물 관련 얘기할 때 사실 사람하고 계속 이제 비교를 하는데 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료부 발급이 의무 아닌가요? 의무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의료법에 보면은 제21조에 환자가 진료 기록을 요청했을 때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개정안에 사람의료법처럼 현재 의무가 아닌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거죠.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법 13조에 동물의 소유자가 진료부에 열람을 요청했을 때 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그리고 동물 의료 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료부 사본을 발급을 요청했을 때도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을 담았고요. 이를 네네. 수의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오 그래 진짜 됐어야 되는 게 이제서야 되는구나. 네. 굉장히 심플하고 딱 좋아요. 딱딱딱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진료 기록이라는 게 개인정보가 사실 들어가는 부분이어가지고 네. 좀 유출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사람과 동물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정보에 대한 보호장치는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사실은 이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이 여러 번 발의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개인 정보 유출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어쨌든 법안에는 보호장치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이 진료부 발급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기록 받은 거를 활용하거나 어디 보내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놨고요. 수의사도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보호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부를 보여주거나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도 이걸 위반하면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제대로 보호장치도 담겼고 그럼 진작 이렇게 보호장치 좀 딱 관소조항 달아가지고 공개를 의무화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왜 안 된 건지 그게 또 궁금해요. 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이 법이 발의됐는데 지금까지 통과가 안 됐는데요. 그 네. 이유는 진료부 공개가 의무화됐을 때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맞아. 우리가 또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부작용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우리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는 지금 불법이 됐잖아요. 네. 법적으로는 불법이 됐지만 여전히 자가진료가 완벽하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개농장 여전히 남아있고요. 또 강아지 공장 같은 번식장도 남아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다수의 개를 기르면서 뭐 항생제도 놓고 뭐 백신도 찌르고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이렇게 불법적으로 동물학대가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수의사가 진단한 이 자세한 진료 기록부가 공개가 되면 이런 동물학대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는 불법이지만 농장동물의 자가진료는 지금 합법이거든요. 지금도 농장동물의 뭐 항생제 잔류, 항생제 내성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진료부까지 공개되면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가진료가 좀 심해질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은데 그래도 왜 아까 보호장치가 있긴 있었잖아요. 네. 진료부를 발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놨었는데 저는 사실 딱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부터 들었냐면은 이거 인터넷에 뭐 카페 같은 데 올려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런 진료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유출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런 데서 정보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우려가 이제 하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자가진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약물의 유통을 막으면 약을 구할 수가 없으면 자가진료를 근절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몇 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수의사 처방제 약사 예외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도 누구나 너무나 쉽게 합법적으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료부가 공개됐을 때
부작용이 클 것으로 자가 진료가 더 늘어날 것으로 이제 우려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지적하고 있는 약사들하고 좀 부딪히는 부분이죠. 약사법 예외 조항인데 네. 처방 대상 동물약인데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팔 수 있다 이 조항이잖아요. 맞습니다. 인체용 의약품으로 치면 전문 의약품을 말 그대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진짜 저희가 계속 이제 문제를 좀 제기하는 부분이어서. 네. 근데 저는 무엇보다 동물 관련해서도 그렇고 모든 법을 만들 때요 관련 단체라든지 또는 관련자들 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부작용이 있고 이 법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토론회장이 좀 제발 네.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냥 법이 뚝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그렇죠.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유용한지에 대해서 사실 각자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보호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를 해 보이지만 어쨌든 제도를 도입할 때는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좀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발 얘기하는 문화 좀 만듭시다. 특히 동물과 관련해서는 네. 더더욱 네.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